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민의 주식뉴스공장 12월 18일 화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얘기는 이걸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장중에 그 시진핑의 연설, 우리나라에서 어떤 행사 부분들 할 때 1시간 이상, 몇 시간 동안 이 모두 발언이라든지 관련 내용 부분들을 진행한다 하면 그런 케이스를 저는 그렇게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중국에서 개혁개방 40주년 행사 1978년부터 2018년도에 40주년 행사 부분도 진행하는데 시진핑이 거의 몇 시간 동안 얘기를 계속 합니다. 딱 그 흐름 부분들을 봤을 때 예전에 역사적인 부분 하나가 좀 생각이 났어요. 마오쩌둥이 이제 중국 공산당 부분들을 중국을 통일을 좀 했죠. 어택동 마오쩌둥이 이제 하고 나서 처음에 경제정책 부분들을 잘못해가지고 대약균 운동이라는 부분들을 잘못해서 몇천만 명을 아사를 시켰어요. 그래서 약간 뭡니까 지탄을 받아서 후순위로 좀 밀려 있다가 어느 순간에 1960년대인가 70년대 60년대인가요? 그때 사진 한 장이 올라옵니다. 어떤 거냐면 마오쩌둥이 즐겨했던 게 수영인데 그 장강이라는 데인가요? 아마 그런 걸로 제 기억이 됩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로 하면 한강 같은 거 있죠. 한강을 수영으로 횡단을 했던 사진 부분들이 나오면서 자기는 건재하다. 그래서 한 시간 동안, 거의 한 시간 동안 수영을 해서, 한 시간 동안 10km 이상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그때 공식적으로 오류가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정도, 1시간 10분, 거의 한 60, 70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수영을 해서 한강, 강을 도강을 했다라는 걸로 기사화가 되면서, 마오쩌둥이 건재함을 보여주고, 그 다음부터 문화대혁명의 홍익군을 통해가지고 문화대혁명을 거칠게 숙청 작업 부분들을 시작했던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오늘 몇 시간 동안 얘기하는 걸 보면서 그 생각이 한편으로는 딱 떠올랐습니다. 중국의 패권 부분들 여러 가지 얘기 부분들 했는데 시장에서는 별로 이렇게 반응 부분들이 없죠. 왜 그러냐면 저 또한 마찬가지고 이제 개혁개방 부분 40주년 해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개혁개방을 할 것인가, 특히 이제 지재권이라든지 개혁개방의 실질적인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있을 줄로 기대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고 딱 결론적으로 말하면 자화자찬, 우리가 40년 동안 잘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국 패권 부분들을 포기를 하고 패권의 당분간은 시도하지 않겠다라는 의미 부분들을 진행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거의 13억 중국인들의 단결 부분들을 촉구를 좀 했어요. 그래서 패권 부분들을 포기를 하면서 미국 전쟁 종료 희망 부분들에 대한 하면서 제스처, 화해 제스처 부분들을 보내고 당, 정부, 군대, 민간, 학계 모든 것이 다 당으로 당이 모든 걸 집중한다. 그래서 당에 대한 당이 모든 것을 영도한다. 통제 역시 강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그 방안이 나올 거라던 기대가 약간 실망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됐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준비를 체크를 해놓은 게 뭐냐면, 물론 그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얘기 부분들 좀 했습니다. 중국 정부 쪽에서, 그 개혁개방 관련된 부분에서 지재권 관련된 부분 어떻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내용 부분들 진행을 하면서 보여줬던 그런 케이스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걸 잠깐 얘기를 좀 드려보면, 국산에 차지하는 핵심 부품 비중 부분들을 40에서 20% 정도, 40%, 그다음에 25년도에 70%까지 낮춘다는 중국 제조 2025 전면 수정 관련된 부분들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LNG, 그 다음에 미국 대두 수입 관련된 부분들 진행했고, 자, 그러면 이제 법령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 법원, 지방법원에서 하는 케이스가 각 지방마다 판결 자체가 틀리게 나오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좀 없죠. 그래서 그 법안 관련된 부분들을 바꿔야 되는데
그 관련된 부분이 이제 오늘 19일부터 21일까지 중국 경제공작회의가 진행이 되고, 그거로 이제 그 마무리되고, 23일부터 29일까지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진행이 되는데, 아마 이 기간 내에 특검법 개정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재권 관련된 그 내용 부분도 법령을 바꿔야 되죠. 그래서 그 법령을 바꿀 초안들이 아마 결정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뒤로 약간 후순이에요. 오늘 코멘트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코멘트는 뭐 대동단결하고 중국의 표권 부분들을 일단 포기를 하겠다, 이런 정도로만 딱 구두 발언 정도만 진행이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뒤로 좀 밀리는 그런 흐름 부분들이 나오고, 자, 그래서 중국 상계종합지수라든지 심천지수도 보면 거의 마이너스 1% 정도까지 하락 부분이 나오다가 소폭 반등 부분들이 진행하면서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건 이제 기대가 좀 컸던 만큼 실망도 약간 있지만, 그 실망 부분들을 뭐 완벽하게 버리기에는 뒤에 일정 부분들이 좀 있으니까 이 정도를 일단 체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오늘부터 이제 FOMC 회의가 진행이 됩니다. 트럼프도 공격을 하고 있고, 피터 나바로도 금리 인상 하라고 할 수는 없죠. 왜?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부동산 개발 출신이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의 가장 좋은 조건은 저금리 상태에서 유동성이 많았을 때 레버리지를 많이 쓰는 걸 기본 원칙 부분들 하다 보니까, 그리고 작년에 이제 감세 부분들을 진행했는데 감세 이후에 뭔가 쓸만한 카드가 없어요. 인프라까지 진행하려고 하는데 하원에서 민주당이 장악하면서 지금 발목을 잡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지금 이번 주에 예산안 관련된 부분에서 때를 쓰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때를 쓰고 있는 게 멕시코 장벽 부분들 금액 안 주면 예산안 셧다운을 하겠다라는 걸로 지금 때를 쓰면서 뭐라고 있습니까? 딜을 하고 있는 거죠. 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간극 사이에 뭔가가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이 뚜렷한 부분들이 없죠. 그래서 FOMC 계속 압박을 하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FOMC 압박 부분들은 저는 어느 정도는 진행되지 않을까 좀 싶어요. 이번 달에 금리 인상 하든지 안 하든지 별로 이렇게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근데 시장에서는 어차피 금리 인상 부분하고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걸 확인하고 가려고 하는 그런 추세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좀 싶고, 계속 지금 미국 국채 수익률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좀 드리고 있어요. 지금 약간 최근에 단기적으로 역전이 된 한 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달에 얘기했던 거에서 시간이 한 3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만은 아직 안 바뀐 게 3년물과 5년물은 바뀌었어요. 근데 2년물 근데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왜? FOMC 회의가 이제 코멘트가 나오면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기는 힘들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그러면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향후의 전망치 부분들이 완화가 된다 하면 2년물이 더 금리가 낮아지고 5년물이 금리가 높아지는 정상적인 프로세스 부분들 진행되지 않을까. 그러면 최근에 이제 하락을 만들었던 유권자에서 하나가 또 소멸되는 측면 부분들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두 번째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세 번째로 이제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국내 증시 관련된 종목군의 움직임 부분하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면, 대표적인 케이스가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1%대, 그래도 마이크론 테크놀리 실적이 그렇게 쏘쏘 관련 기사 부분들을 오전장에 보내드렸죠. 그거 대비 그래도 오늘 저가 매수 부분들을 일부가 계속 들어오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삼성전자 액면 분할 부분들이 진행된 이후부터 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딱 갈렸다 그랬죠. 액분을 진행하고 삼성전자가 거의 이제 30% 가까운 하락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기관이 2조 정도 매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도 1.5조 정도 매도를 했어요. 삼성전자만 액분 이후부터. 그런데 지금 여기서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개인만 사고 있어요. 개인만 사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트렌드 자체가 작년 3분기부터 어떻게 보면 1년 내내 계속 얘기 드렸던 부분이에요. 작년에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부분들 나왔을 때, 그 다음에 4, 4분기에서 최대 실적 부분 나왔을 때, 그때부터 외국인들은 거기에 포트 부분들 계속 차익 부분들 진행하고 현금을 만들어 놓고 계속 이렇게 전환 부분들 했는데, 개인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외국 개인들은 액분해가지고 가격이 전에 바닥에 가지고 거기 매수가 들어갔죠. 아니라니까요. 계속 말씀을 1년 이상 얘기 드렸으니까 방송을 꾸준히 들으셨던 분들은 확인 아마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부분들을 다음에,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스마트폰의 플렉서블에서 어느 정도 진척 부분들을 일단 보여주는가, 여기 때까지 일단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모멘텀 자체가 여기서 저가 부분들의 수급은 들어올 수 있겠지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시총이 워낙 높다 보니까 지수는 좀 더디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너스권이지만 현대건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국 관련주라든지 그 다음에 철강이라든지 순환매 부분도 계속 돌고 있죠. 조선, 철강, 건설, 그 다음에 은행, 증권 계속 순환매 돌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시총이 워낙 큰 종목이다 보니까 지수로는 움직이면 더디지만 뭐는 좋나요? 개별 종목군들, 시크리컬, 산업재 관련된 종목군들은 탄력 부분이 더 강해지고 있죠. 외국인들이 거기를 주가가 뭐 하락하고 6% 횡보를 하더라도 주가는 움직임 자체가 약하게 나오고 있는데 매집 강도 부분들 보면 계속 우상향이 되고 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올해 내내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매도하는 추세에 따른 다른 산업재 사이클 부분들은 주가는 별로 안 움직여. 올라간 종목군도 있기는 합니다만, 근데 계속 긴 시간 동안에 매집 강도 부분들 보면 계속 우상향이 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장 끝나고 외국인들이 주식 선물 11,000계약 정도, 선물은 5,700계약, 그 다음에 코스닥 레버리지는 한 10억 정도, 코스닥 150 선물은 3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비탄력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뭐나요? 코스피 지수 부분들은 약간 방만하게 내버려 두는 상태인데 코스닥은 계속적으로 뭔가를 봅니까? 꿈틀꿈틀하는 모습이 실질적인 수급상에서 체크가 되고 있죠. 여기에 여러분들 포커스 하셔야 돼요. 기존의 주도주들은 이미 마무리가 된 상태에도 좀 쉬어가야 되는, 다음 파동을 해도 쉬어가야 되는 에너지를 쏟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까지 쉬었던 종목군들의 섹터 부분들이 움직이고 있는 체인지가 계속되고 있는데, 예전에 과거 주도주만 보면 안 되겠죠. 혹시나 저쪽이 이제 바이오나 제약, 요즘에 존슨앤존슨이 그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오늘 자사주 매입 관련된 부분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바이오 쪽도 보면 매달 뭐 어떤 레퍼런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군들이 별도로 움직이긴 합니다만은, 제약 쪽은 이번에 사건으로 인해서 그 존슨앤존슨의 맞죠? 그 베이킹 파우더 잘못 파는 성능가로 있어가지고 그 회사 주가를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그 영향이 계속적으로 다른 우리나라의 제약주들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굳이 1순위로 올려놓지 마시고 약간 같이 확인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약간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작년에 3분기, 4분기 전기전자 쪽에 코멘트 부분들 계속 강조를 좀 드렸지만 개인들이 액분하고 싸니까 또 거기에 몰빵이 들어갔던 그런 케이스, 액분할 때 진짜 계속 말렸죠. 저는 아닙니다. 과실권 두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다른 걸 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제 12월 말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늘 FMC 그렇게 뭐 큰 문제가 있을지 않을까. 파월 연준의장이 시장에 조금 유화적인 제스처 부분들을 보일 수밖에 없는 주변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이미 유가가 급락이 나왔고, 그 다음에 트럼프하고 피터 나바로가 뭐라 한다 해가지고 하진 않겠지만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여기저기에서 리스크 신호 부분들이 약간씩 보이고 있어요. 경제 침체 관련된 신호 부분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파월 연준의장이 더 추가 강하게 금리 인상 속도 부분들을 올리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뭔가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활로 자체를 조금 풀어줘야 되는 그런 과정 중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아직 그 지표가 안 나왔죠. 단기적으로 그 단기 채권하고 장기채의 스프레드가 이 역전된 금리의 차이가 역전된 게 아직 정상화가 안 됐기 때문에 시장에서 눈치 보기 부분들 하는 거죠. 그리고 FMC 회의 결과 부분들 눈치 보는 거고, 그 사이에 외국인들은 좀 더 자유로운 코스닥 쪽에 지수 레버리지 계속 들어오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주식 선물도 11,000계약, 선물도 5,700계약 정도 하면서 지수를 보는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외국인들이 어떤 섹터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하반기 내내
계속 얘기 드렸던 산업재 사이클 시클 관련된 종목군들이 반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여기 순환매가 좀 더 강해지고 있다는 그런 흐름 부분들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이제 FMC 회의가 결정이 됩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는 종가 배팅 구간이고 내년 10년의 10년 효과 부분들을 기대하는 배팅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배팅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오늘 뭐 특별한 상 부분 나오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뭐 추가적인 내용 부분들이 뭐 23일부터 29일 정도 전인대회를 통해 가지고 실질적인 내용 부분들이 나오지 않을까. 여기 이제 뭐 오늘 경제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에서 어떤 반응 부분들을 보이는지 체크되면 다시 모닝 브리핑을 통해 가지고 코멘트 드리는 방향대로 하겠습니다. 여전히 1년을 마무리하는 종가 배팅 부분들을 준비하는 구간이고 그 다음에 역시 시가 배팅 부분들을 준비하는 구간이라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12월 18일 이슈면의 주식 뉴스공장 마오쩌둥의 1시간 이상의 그 수용 부분들을 하면서 체력적인 측면에서 스트롱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문화 대응을 만들었고 오늘 시진핑도 이거하고 관련된 중국 패권을 포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정 간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역으로 중국인들의 더 대동단결 관련 부분들을 더 강조를 좀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올 내용 부분들은 내년에 중국 경제정책 부분들이 GDP 성장률만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이게 바뀔 거예요. GDP 성장률보다는 내수 부양 부분들을 하면서 내실을 다지는 정책적인 방향 부분들의 어떤 키워드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드리면서 12월 18일 이슈면의 주식 뉴스공장 마감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면의 주식 뉴스공장 12월 18일 화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얘기는 이걸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장중에 그 시진핑의 연설, 우리나라에서 어떤 행사 부분들 할 때 1시간 이상, 몇 시간 동안 이 모두 발언이라든지 관련 내용 부분들을 진행한다 하면 그런 케이스를 저는 그렇게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중국에서 개혁개방 40주년 행사 1978년부터 2018년도 예, 40주년 행사 부분도 진행하는데 시진핑이 거의 몇 시간 동안 얘기를 계속 합니다. 딱 그 흐름 부분들을 봤을 때 예전에 역사적인 부분 하나가 좀 생각이 났어요. 마오쩌둥이 이제 중국 공산당 부분들을 중국을 통일을 좀 했죠. 오택동 마오쩌둥이 이제 하고 나서 처음에 경제정책 부분들을 잘못해가지고 대약균 운동이라는 부분들을 잘못해서 몇천만 명을 아사를 시켰어요. 그래서 약간 뭡니까 지탄을 받아서 후순위로 좀 밀려 있다가 어느 순간에 1960년대인가 70년대 60년대인가요? 그때 사진 한 장이 올라옵니다. 뭐 어떤 거냐면 마오쩌둥이 즐겨했던 게 수영인데